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멋있어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우. 네. 날씨 짱. 네, 날씨 짱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에 갔다가 비를 맞아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네, 그거. 전국이 아주 그냥 어제는 뭐 비바람 강풍이 불더라고요. 오, 네네. 위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올가고 수능관 김지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옮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안 옮겨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공사가 다 완료돼서 5월 말에는 저희 한번 같이 움직입니다. 아유, 프리미엄 회원이 아니야.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되셔야 돼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되면 이런 광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고교 선택이죠. 선택이죠. 네. 고교 선택에 관련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타이밍이 지금 중요한 또 타이밍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지금 의대가 굉장히 지금 미궁 속에 빠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나름 예상을 했어요. 의대 이 문제가 쉽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너무한데? 이 학생들한테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쵸. 너무한 거죠. 이거. 형 고3한테 지금 고3한테는 너무한 거예요. 이거. 너무한데? 이거 어떡하지? 조금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오면서 지금 전화로 컨설팅을 하고 오는 방송에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올해 그 고3 수험생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생 학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인원수가 지금 수시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시 인원수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결국 정부 원하는 대로 한 1,500명에서 그냥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또 그냥 또 지금 대학에서 이제 학칙을 가지고 요 3일 못하겠다. 안에 뭐 법적으로 뭐 그게 이제 발표되면은 이거 진짜 나온다고. 곤란해.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말이에요. 네. 4월 말인데 지금 사실은 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한 달 정도 뭉개다가 하는 것처럼 사실 초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대기업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4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일단은 수험생 제 생각은 그래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안 된다. 그냥 원래 발표된 인원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00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3,000명? 그거보다 늘어요. 아니 이미 그러니까 늘었는데 늘어난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표라고 확정을 해야죠. 뭐 확정이 안 되는데 많이. 됐어요. 되는 대학들도 있어.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또 했어요. 이제 발표를 왜냐면 지금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예상에는 1,500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난 거예요.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그리고 교무회의에서 부결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단 부산대가 이제 부결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게 총장 전결 사항이에요. 또 이게 변수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총장님 전결 사항이야.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압박을 가하는 중이에요. 총장 전결을 끝내라.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결되어지는 상황, 뭐 동결되어지는 상황, 그러면 이제 신입생을 뭐 못 뽑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대 문제 때문에 다른 대학 구성원들도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게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가 서울대학교에 지원받는 지원금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미국의 국립대 모델을 채택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주립대 모델을 채택했다면은 국공립대학 자체가 다른 방향의 고등교육기관의 발전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채택한 모델은 미국의 주립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국공립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률적 근거조차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법인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되었을 때 1인당 서울대 학생을 1로 놓았을 때 부산대 학생이 지원받는 게 0.5예요. 예산의 지원금 자체가.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의대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이거는 의견은 뭐, 내 예상이 맞았어. 이거 좋아할 상황이 아니야, 이제는. 네. 이제는 내가, 거봐, 내 예상이 맞았지. 이거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인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 좀 저기 천천히 좀 결정이 좀 돼야 돼. 4월 말에 결정되는 거 보고 결정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상당히 데미지가 있게 돼요.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예상에는 그래도 늘긴 늘거든요. 늘긴 느는데 이게 얼마나 늘지 모르고, 또 문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교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사 가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지금. 그쵸? 이거 지금 이사 가야 돼? 그다음에 이거 뭐 자사고 어디 가야 돼? 응? 이런 게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일반고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이게 다 연쇄적으로 맞물려져 있어요. 이게 그쵸. 빨리 어느 정도는 정돈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좀 일단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은 빨리 결정 나야 된다고 좀 봅니다. 어쨌든 결론 나야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빨리 타협을 해야 됩니다. 빨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을 해야 돼. All or Nothing 게임은요. All or Nothing 게임은 이거는 그냥 이 도박판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올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봤죠? 봤어요? 옛날요? 나이가 옛날. 꽤 드셨네. 올인 모르잖아요. 아, 봤나? 기억이. 이병헌 배우.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 우리 지훈 기억이. 쌤은 올인은 그런 드라마 있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거고. 재밌죠? 이거 끝난 거야, 이제. 이미 나이가 한참 이제. 그 드라마 올인이 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나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인이 마치 되게 아름답게 표현돼. 올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용되어지는 듯한? 그 올인이란 단어는 되게 나쁜 단어예요. 아니, 내 인생을 한 방에 몰아넣고 모든 걸 결정한다고? 아니, 난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마치 팍 해가지고서는 영화 봐봐. 카지노에서 딱 해가지고 있다가, 아니, 이길 확률도 50%지만 질 확률도 50%의 모든 게임에 자기 인생을 50%의 확률에 건다고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ll or Nothing 게임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뭐든지 다 동결해라. 뭐든지 다 그래라. 이래 놓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쪽도 카드가 있어요. 정부 측도 카드가 있어요. 정부 측의 카드는 뭐냐? 그럼 해외 의사면은 풀겠다예요.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딱 결정하면 그만이에요. 그거 어쩌려고 그거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서 지금 큰일 나요. 그러면 만지작 하고. 그거 푸는 순간 이 의대 가고 싶으면 이제 이 교육진담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의대 가시면 돼요. 인터내셔널 의대. 그거 우리가 라이센스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막 풀겠다. 뭐 헝가리 의대 풀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헝가리 의대보다야 중국 의대가 낫죠. 베이징 의대, 수도 의대가 낫죠. 의대 풀면 한의대도 풀지 않겠어요? 아니, 다 푸는 거죠. 중의대. 싹 다 풀리는 거. 이거 연세효과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국가적으로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빨리 타협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힘든데, 저희는 그렇다면 오늘 고교 선택에 대한 기준을 뭘로 놓고 보느냐. 조금 는다 정도로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안 늘 수는 없으니 그냥 조금 늘었다. 그냥 3,000명 선을 한 1,000명 늘어서 4,000명 선 정도로 보고 우리가 입시를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미리 한번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인사 댓글 좀 쭉쭉쭉 한번 나눠주시고요. 네. 인사 댓글도 쭉쭉쭉 좀 나눠주십시오. 서로 이렇게 우리 공동체니까, 교육진단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진단 공동체니까 교육진단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봄도 됐으니까. 그리고 뭐 레옹님 헤어스타일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민우님 머리 언제 깎으실 거예요? 이런 거 물으시고 저도 깎고 싶어요.
일단 그 현 중3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2025학년도에 달라진 부분은 무엇보다 다들 뭐 알고 계시지만 고교학점제가 네네네. 시행된다는 거, 전면 시행된다는 네. 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그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돼.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네. 방식과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네네. 아이고 다들 이제 또 인사 올려주세요. 세 분이나 인사 올려주셨네. 네. 하얀 그림님, 네. NHN님, 최지선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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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하트 눌러야지. 자, 그러면은 이제 고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교 학점제죠. 고교 학점제. 네, 그다음 내신이 고교 학점제. 네. 내신이 이제 완벽히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거죠. 5등급은 병기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베이스로 해서 5등급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 5등급 체제의 1등급이 10%, 네. 2등급이 24%, 그래서 도합 1, 2등급이 34%. 그래서 이게 현행 전국 평균 중학교 내신의 A의 33.4%에 수렴한다. 네. 다시 말해서 현재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애가 A를 받았을 때 똑같이 A를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네. 다만 그 A가 1등급 A가 있고 2등급 A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3 때 받았던 A, 네. 중3 때 받았던 중3 때 받았던 A가 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A를 받았어. 그래서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 A가 A1 A가 있고 A2 A가 있어요.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A가 다 같은 A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B는 뭐가 되느냐?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다. B는 무조건 몇 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B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C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등급, 5등급 이렇게 갈 수 있다. 네. 4등급 정도 된다. C는 4등급, D는 5등급 이런 식으로 수렴된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A를 받았어. 이 A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두 개로 나눠져. 아주 잘하는 A와 적당히 잘하는 A로 나눠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먹태깡과 고젤님. 먹태깡님 오셨구나. 기다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먹태깡님 덕분에 제가 이 먹태깡을 먹어볼 수 있었어요. 제가 먹태깡 못 먹어봤다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누가 저한테 먹태깡 줬어요. 정말요? 네. 진짜 맛있던데요? 청양마요만? 코젤이랑 같이 드셨나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맥주를 끊어서 네 그냥 그 탄산수랑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네. 계속 지금 네.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올해 하얀 그림님께서 네. 올해하고 내년 의대 가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위 재수생뿐만 아니라 스카이 나온 신입 직장인들도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댓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네. 는다고 얘기하니까는 시작을 한 거지. 네. 시작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기왕에 의대를 가는데 이제 휴학하면서 막 투쟁하면서 이러니까 에라. 일이 될 바에 내가 1년 한번 더 하지라고 하는 의대 합격생들도 있을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인원수 자체가 이번에 정원 발표로 늘어난 인원수랑 비슷해질 거예요. 네. 비슷해질 거기 때문에 좀 수렴을 한다라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년이에요. 왜냐면 내년에 다시 도로 3,000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네. 내년 도로 3,000명 되면 내년 입시는 되게 치열해지겠죠. 네. 원하는 대로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초6맘입니다. 큰아이는 전사고 3학년인데 초6 둘째는 고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전사고 3학년이시구나. 네. 전사고 입시생이네. 3학년이시면 입시생인데 지역을 좀 한번 이렇게 써주시겠습니까? 어디 지역 전사고이신지만 살짝 언급해 주시면은 그리고 현재 사시는 곳이 어디신지와 그 큰아이가 다니는 전사고의 지역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은 둘째 아이한테는 바로 제가 언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어서 그러면은 네네네. 고교학점제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네네네. 네. 일단
Y전사고. 음. Y전사고. 아, 오. 저기네. 요번에 있는 거구나. 경기도의 Y전사고시면은 분당이신가? 이거는 뭐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로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닉값을. 예, 니를 그렇게 정하셔서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긍정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분 좋게 살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네. 근데 이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의대를 목표로 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경기도인데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대부고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외대부고를 경험하셨으니까는 그 치열한 경쟁과 여러 가지 어떤 구도들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남학생이다 싶으면은 Y 지금 현재 큰애가 다니는 학교를 목표로 움직이시거나 그렇죠? 경기 정도면은 경기 북부가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같으신 경우에는 아마 그 천안 쪽이 가까우니까 천안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면은 여러 가지 좀 유리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아이가 그 큰애가 그 정도의 학교를 가면 동생도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지가 알아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면서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큰애 입시 때랑은 너무 다르죠. 잘 아시겠지만은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Y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집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Y를 간다라고 한다면 외대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외대보고 하나고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혜를 입게 될 겁니다. 입시에서.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9등급 체제에서 상대평가 이제 5등급 체제로 이제 좀 변하는 건 일단 등급이 변기가 되면서 등급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된다. 이 얘기는 일단 9등급 체제는 그래도 내신을 가지고 변별력을 유지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 5등급 체제가 되면은 사실상 이 5등급 체제의 등급을 가지고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교과부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5등급 체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학에서는 아직 발표 안 한 부분이 그럼 5등급 체제를 가지고 대학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인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10%까지 1등급이라는 거 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10% 안에 들 수 있는 인원 인원수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각 고등학교의 정원이 몇 명이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건국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가 30%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 9등급 체제인데도 서류가 30%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5등급 체제에서 만약에 학생부 교과로 뽑는다라고 하면 서류 플러스 면접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성취도 ABC부터 해서 모든 대학에서 이 아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점검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럼 그렇게 생기부의 어떤 기본 관리부터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공역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의 우수성을 과목별로의 우수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세특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특을 또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또 잘 써주냐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5등급 체제가 되면 그리고 절대평가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교과와 종합전형에 있어서 상위권 대학은 경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4%와 10%는
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10% 애들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입사 면접을 봐. 선생님 면접을 봐. 네. 선생님 면접을 봐. 경력만 딱 그냥 언급이 됐어. 예를 들어서 나 학원 강사 경력이 3년입니다. 그랬어. 근데 여기 학원 강사 경력이 3년입니다. 오케이. 3년이구나. 3년 정도 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어느 학원에서 했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어느 대상을 했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근데 4%야.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스카이도 나오고 애들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넘어가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모르잖아. 4%가 아니면.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얘를 뽑았을 때 잘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서류 봐야죠. 그 서류 보는 게 학종이랑 뭐가 다른데.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교과랑 학종의 경계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면접 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신이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거의 수시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학종과 교과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네. 계속 수렴된다니까요. 이렇게 같이. 다만 이게 수렴이 될 때 아예 대학에서 네. 상위권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과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아예 분리해서 공지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네. 그러고 있는데 이게 더 심화될 거예요.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성취도 평가 안 보겠다. 우리가 그냥 절대평가로만 내신을 환산하겠다. 그러니까 A를 잘하는 A랑 그 정도 A랑 구분하기 A만 받아서 와봐. 나머지 내가 서류 볼게. 이런 네. 전형도 있다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외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이 A야. 예를 들면은. 그 100명이 넘는 외대보고의 A와 일반고의 A가 동등하게 경쟁을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서류를 만약에 같이 심사하고 면접을 같이 심사한다면.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전형에 일반고 애들을 오히려 넣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요 아이들 전형 이렇게 만들고 또 나머지 전형을 또 다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성취도 평가를 보겠지. 네. 그러면 얘가 올 A인데 또 올 1등급이야. 그러면서 또 뭔가 서류가 완벽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네. 전반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특목고가.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좀 더 추가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5등급 최대에서 1등급 10% 안에 들어갔는데, 이 10% 안에서 얘가 4%에 해당되는 1등급인지, 3%, 2%에 해당,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 네. 예전에는 그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같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기재가 네. 되는데, 이제 네.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점수 보고, 원점수는 내신 부풀리기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점수에 대해서 변별을 가지고 변별력을 갖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이 10%, 그러니까 10% 안 1등급 안에서의 어떤 부분, 이거는 좀 구분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서류나 면접적으로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결국 서류와 면접에 강화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또 내가 대학에서 어떤 과를 또 지원할까에 대해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목표가 명확하게 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나는 공대 쪽 스카이 공대다. 그러면 과거 영재 가야죠. 뭐 명확하게 가야죠. 근데 뭐 의학학 계열이다.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하는 아이가 1.06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학생한테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고민은 수능 체제를 의대에 관련된 수능 체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이제 고민밖에 없는. 그런데 2, 3등급,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수준의 특목 자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를 종합으로 써야 되는데, 교과는 당연히 안 되니까 종합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또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수능 최저도,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아이가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중학생이라면은 네. 오히려 고교를 선택하는 데서는 그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네. 또 그 댓글로 혹시 그 고민스러우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직접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프라인으로도 또 민호님 또 설명회 또 준비되어 있 앞으로 5월 말경에 5월 말경에는 뭐 저희가 이제 그렇죠. 또 설명회를 또 지역 설명회를 지역 설명회를 또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교육진담 상담 자체는 전부 다 그 한 곳에 몰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공간도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담 공간이랑 이제 스튜디오 공간을 이원화시켜서 스튜디오도 지금 이제 이사갈 스튜디오가 이제 인테리어가 완료되어 가고 있고 이제 주문만 하면 되거든요. 네. 기자들 주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저희가 컨설팅 이제 앞으로는 컨설팅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컨설팅 시점에서는 장소는 전부 다 공간과 장소는 전부 다 대치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치가 더 편해요, 그죠? 그러시는 게 좀 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치가 편한 것들도 있고 해서 대치 직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 일정과 스케줄로 레오님의 수시 상담, 그다음에 뭐 저의 상담, 저의 뭐 학생부 컨설팅, 네. 그다음에 고교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대치 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KIM님께서 안녕하세요. 둘째 중3인데 정말 고교 선택 어렵습니다. 네. 고민 있으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더 남겨주시면은 네네네.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먹대깡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방송 후덜덜 네. 이 방송이 성지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과중? 네, 과중은 어떨지. 과중점 말하는 거예요. 네. 일반고 과중 말하는 건가요? 그 과거 영재고를 갈 수 있으면 과거 영재고를 가는 게 맞아요. 현 중3은. 이공계가 명확하다면 과거 영재고에서 경험을 쌓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영어라는 게 한 1년 하면 되잖아요. 못해도. 그러니까는 영어에 너무 미련을 두지는 마시는데 어쨌든 영어를 담쌓지는 말고요. 국어와 영어를 담을 쌓으면은 인생 자체가 폭이 되게 좁아져요. 맞습니다. 엘리트로서 자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과거와 영재고를 가서 과학에 대한 어떤 전문적 소양을 청소년기에 갖는 거, 10대 때 갖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번 상당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KI님 그 과중이 그 과학 중점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인 한 번만 주세요. 과중이 과학 중점 학교 같은데 저는 과학 중점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학 중점 일반고에서 과학 중점 학교잖아요. 네. 이게 뭐 여기가 이제 잠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과학 중점 학교에 가서 가면은 뭐 뭔가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과학 중점을 운영하는 학교는요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돈이 내려와요.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수업만 들으면은 네.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입에서 아이들이 대입에 이 부분에 도움이 받냐 못 받냐의 부분인데 거의 80, 90%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과중반에서. 네. 그러니까 아무런 입시와 관련 없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뭐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 8개, 9개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거. 네. 근데 다른 애들 옆에 친구는 막상 수능에서 보면 딱 2과목만 딱 하고 선택 과목. 지금같이 또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 지정이 되어 있던 대학들이 폐지가 된 상황. 사탐을 봐도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중점은 이게 그 길을 들어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학종의 무슨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저는 비추라고. 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서구 선진국의 교육을 따라가잖아요. 네. 유럽에서 상당히 명문 대학이 있어요. 영국의 공대 중에서 상당히 명문 공대.
예, 임페리얼 공대라고 네. 예, 상당히 명문 공대가 있어요. 뭐 전 유럽에서도 가요. 예, 근데 그 임페리얼 공대를 합격을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우리식 과학을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갔어요, 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영국의 임페리얼 공대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유러피언이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영국의 임페리얼 공대에 합격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수한 과학 과목이 몇 과목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이게. 뭐냐? 이 친구는 물리랑 화학만 했어요. 생물을 안 했어요, 얘는. 네. 자기 생물 모른대. 근데도 임페리얼 공대 붙어요. 네.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아예 그 유럽은 지구과학이란 과목 자체도 없고. 그렇죠. 예? 네. 예, 아예 지구과학이란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학문은 있어도 지구과학은 예, 없네. 그래서 물화생 중에 난 생물을 안 했다. 난 물리랑 화학을 했고 난 이걸 갖고 리포트 쓰고 레주메를 쓰고 이렇게 네. 해서 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시절도 안 했냐 배워보지도 않았냐 했더니 자기는 수강 시절도 안 하고 이수도 안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수도 안 했어? 그래서 너 아주 기초적인 것만 1학년 때 교양적인 수능 공부했고 그 이후에 전국적 분야 공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원하시는 대로님이 아까 그 위에 학생 전사 보고 그다음 네. 동생이 6학년인데 아마 그 지금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평가 방식도 또 다른 지금의 절대평가 ABC와 5등급 체제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평가 방식이. 왜냐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돌리고 있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네. 이게 지금 전국에 9개 고등학교인가 8개 고등학교도 지금 실제 시범적으로 평가를 이걸로 하고 있어요. 네. 뭐 제주도에 있는 표성고등학교라든지 대구 경북 사대부고 이런 고등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내신을 네. 이 IB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민우님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센터가 영국에 있는 거죠. 네, IB는 원래 일반 교육회사예요. 그래서 그 평가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술형, 논술형 이런 부분인데 학교 선생님이 일단 1차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긴 거를 다시 그 IB 센터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 그 센터에서 IB 센터에서 다시 채점을 조정해서 다시 학교로 보내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가 방식과 공식력이 지금 이 IB 센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어떤 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신다면 학교가 그럼 과연 이 IB를 정말로 잘 또 케어해 줄 수 있고 그 저기 해줄 수 있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어딘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건 뭐 생각이나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특목 쪽 국제고나 외고는 뭐 그쪽이 워낙에 잘 발달돼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을 마무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계속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말을 한다면 과중에 대해서 어쨌든 말을 끊어드려야 되니까. 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고에서 그때 당시 초창기 때는 8과목을 막 하게 했잖아요. 물화생지에 역사까지 물투, 화투, 세투, 뭐 G2까지 해가지고 막 8과목, 9과목, 뭐 과학사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영재고 열풍을 막기 위해서 일반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시적 정책의 성격이 좀 띄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과중의 미래는 뭐냐면 어떤 정책이든 이게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아이의 미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유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과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학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강제를 이미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건지 이게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트렌드가 네 과목을 다 선택하는 트렌드는 이제 벗어날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물화생지가 기형적이라니까요.
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이 정말 죄송한데 방송이니까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지. 공중파면 우리 언제 공중파면 나 나가보지? 예전에 EBS 한번 나가본 거고요. EBS 왜 또 날 안 부르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공중파였으면 내가 절대로 못하는데 유튜브에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 그것만 없어지면 저 지구과학이 한 존재할까? 우리나라에서? 네. 과학 커리큘럼상으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적인 영역 자체가 고등학교 때 없는데 우리나라 과학을 4과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보통 3과목을 다 하기보다는 2과목. 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아니면은 3과목의 기본 소양을 갖고 있다. 어느 한 과목의 기본 소양, 2과목의 전공 분야. 이게 트렌드가 되는데 과중이 전통적 방식으로 4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고 2까지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 트렌드에 조금 벗어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과중이 정상적으로 이게 얼마나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 트렌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선택권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학교 당국에서도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과중을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가져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다만 과중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강화시키겠죠. 네. 실험 값은 갖고 있어, 얘네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수업은 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과중 중에서 젊고 역동적인 과학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는 오히려 이걸 살려서 6개월 단위의 프로젝트 실험을 진행한다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과중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학교 설명회를 좀 보시면서 이 학교는 과중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는 4과목 다 시킵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패스. 그런데 우리는 좀 실험을 강화할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리포트를 쓸 것이고 학생들 이렇게 기재시킬 것 이러면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4과목 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중이 있다면 한번 여기를 트라이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학교의 개인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레옹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비 과정, 요게 이제 국제학교가 좋은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공개적으로는 공식 아이비, 영국에서 인정되는 공식 아이비 과정은 이제 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라든가 서울이나 이쪽 분당에 있는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외대 그 경기외고, 경기외고가 이제 아이비 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점수를 받고요. 네. 아이비 점수를 받고 아이비 점수에 따라서 아이비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논문이 이제 들어가고 소논문 쓰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이비 과정 자체가 한때 대학이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경기외고 아이비 과정이 해외 대학 진출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국내 대학으로 턴했을 때 국내 대학이 상당히 많이 이 학생들을 선호해서 많은 부분 합격률이 높았던 지금도 높습니다. 예. 이런 학교죠. 책상은 학생의 책상 카메라로 문제집이 없어. 거기 그 아이비로 공부하는 학생들. 뭐 6개월 정도 해서 토론하고 책 쓰고 논문 찾고 막 그래요. 지금 애들이 뭐 필이지. 분량 좀 얘기하셔야죠. 이렇게 가면 또 우리 또 댓글 달려요. 우리 지금 왜 불렀냐? 지훈쌤 왜 불렀냐? 자기 자기 분량은 좀 책임져 주세요, 지훈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댓글 멜로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멜로디님. 안녕하세요. 중2 딸 의대 목표로 현재 공부 잘하고 고등선행 많이 되어 있어요. 대구인데 수성구 아닌 지역이라서요. 수성구로 이사를 가야 될지 수성구에 의대 입결 좋은 고등학교로 가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생기부나 면접도 입결 좋은 고등학교가 유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구. 수성구. 대구. 대구가 대구인데 수성구가 아닌 지역이라서 수성구가 또 학원이나 이런 쪽에 다. 저 이 말 하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참 이 말 하면 문제가 되는데. 대구는 독특해요. 대구는 수성구라고 하는 하나의 별천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시 자체가. 위계적 도시예요.
그래서 수성구와 비수성구가 아마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사를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구 근교에 계실 것 같아요. 뭐 CD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근교에 계신 것 같은데 대구는 수성구가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 수능 만점 경신고 그 다음에 경신고가 보여줘 왔었던 그동안의 강력한 퍼포먼스 그 다음에 수성구 쪽에 의대 입결이 굉장히 강했던 고등학교가 이미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파라콘과 같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목표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간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당연히 A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잘 되겠으니까. A를 받고 A 1등급을 받으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는 가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4%대일 경우에는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 4%가 아니라 10% 싸움의 A의 상황 중2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준비하고 계신 게 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 댓글 단 학생의 목표치 의대라고 하는 것만을 놓고 답변을 달아드린다면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대구에 참 병원 많아. 대구에 진짜 병원 많아요. 그게 경상북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구로 몰려서 그래요. 3차 진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원 진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의료가 그렇게 되죠. 근데 의사를 많이 뽑는다고 다 모든 의사들이 시골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어서 차몽님께서 형 고등학생 과중고에서는 과중반들은 4과목 해야 되는데 그럼 과중반 선택 안 하는 게 좋을지요? 네, 감사합니다. 현 고1 같네요. 현 고1은 현 고1은 기존 제도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4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4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8과목이거든요.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과목을 한 학생과 8과목을 안 한 학생을 대학에서 봤을 때 어떤 경쟁력과 퍼포먼스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대학이 8과목이나 했어? 너무 좋은 아이야. 이러면 해야 되겠지만 대학이 뭘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내용을 쌓은 학생들을 원한다가 상위권 대학의 모습이거든요.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퍼포먼스가 안 맞다. 또 서울대도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걸 또 지정해줬잖아요. 거기에 8과목, 4과목 다 있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 보셔도 그것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임페리얼 공대를 하지 말고 서울대를 할 걸 그랬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생각 든 게 있는데 과중고 같은 경우에 이제 과중반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안 들어가는 학생들도 좀 나뉘잖아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 과중반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에 뭔가 열의가 있고 다 같이 좀 면학 분위기가 좋은 그런 특성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학생한테 좀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면 그리고 4과목 하는 게 부담이 안 된다면 과중반 선택도 그렇게 나쁜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또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상위권 아이들이 그 반에 많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거는 좀 더더욱 더 의심이라는 말을 듣는데 솔직히 이게 과중반 1개 반 형성되고 2개 반, 이 1개 반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원래 과중반에 들어갔다가 지훈쌤, 저 과중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원칙이요? 원칙이 어떤 건가요? 그 학생은 다른 반, 일반 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전학을 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많이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야, 이 괜찮아. 일단 과중반 들어갔다가 일단 저기 했다가 나중에 못 버티겠으면
얘기해. 선생님한테 얘기해. 일반반으로 해야 돼. 이 얘기는 너무 대놓고 지금 예산 받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네. 네. 학교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네.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공부할 게 네. 솔직히 보세요. 2개만 해도 되는데 8개를 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수능 그렇죠. 준비도 해야 네. 되는 거고. 네. 뭐 4개야 ABC 성취도 평가로 2과목들은 한다고 치지만 네. 4개 원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 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등급이 내가 거기 4개를 딴 애들은 데서 딴 애들은 그래도 2개 해갖고 집중해서 좋은 등급을 나는 4개를 해갖고 등급이 분산되거나 안 좋게 되면 전체 등급이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입시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아까 민우님한테 네. 이게 현 중3회 할 때 고교학점제가 돼서는 그건 또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서류라는 부분과 네. 면접이라는 부분이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언어가 네.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레 코프 교수가 쓴 책이고 한때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책이죠. 원래 이 교수님이 미국의 민주당 그 지지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하도 정책을 잘 못 만드니까 야 언어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이죠.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입시에서도 대표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마치 아니 너 갑자기 왜 그게 적용되어져? 잘 보세요. 금수저 전형, 학종은 금수저 전형. 이 프레임 때문에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무관한 느낌이 몇 년간 지배했습니까? 도대체가. 근데 아니었잖아요. 학종 금수저 전형이 오히려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학종은 내신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나름 유리했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름 좀 유리했던 전형이었잖아요. 통계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서울대라든가 의대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대학 입시를 놓고 봤을 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유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경희대만 하더라도 학종은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통계가 안 맞는 거잖아. 근데 말이 그럼 틀린 거잖아. 그쵸? 이런 것처럼 뭔가 하나가 잘못된 어떤 언어가 주게 되면은 그 언어가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봉사가 전공과 관련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마치 뭐 그 외교관 되고 싶은 애들은 뭐 위안부 할머니 봉사해야 되고 병원에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병원 가서 꺼즈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죄송한데 이게 10몇 년 전에 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년 후부터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주워 담아지지가 않아요. 봉사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봉사는 어느 영역이든 열심히만 하면 돼요. 다만 그것이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과 공감의 폭이 넓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말이 바뀌는데 또 한참 걸려요. 저희가 지금 과중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어가 주는 힘 때문에 마치 과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애가 과학에 대해서 대학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굳이 그걸 선택하셔야 될 이유는 각자 따져보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과목을 다 했어. 훌륭한데? 안 그렇다. 왜 그랬어? 이 8과목 중에서 네가 그래도 특별하게 생각한 과목이 뭔데를 또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은 내가 지금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환상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교육진담은 언제나 이렇게 현실의 눈을 가리는 이성의 끈을 높게 만드는 언어가 주는 인식에 대한 어떠한 올바른 변화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좋아요와 댓글 하트가 막 달아주세요. 무수히 쏟아지는. 네, 계속 예, 쏟아져요. 예. 하트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쌤. 행복하네. 아니야, 지금쌤이 얘기 많이 해야 돼. 네. 많이 해야죠. 네네네. 네. 오늘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또 잘해주셔가지고. 애들 중간고사는 잘
예. 이거 치르셨나요? 또 열심히 잘 2주간 결석한 이유가 중간고사 때문인 거죠. 예. 중간고사 또 고3들 이제 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고3들도 내신 대비해줘요? 네. 고3 이제 마지막 내신이지. 나 어저께 진짜 나 컨설팅 하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 왜요? 뒷목 잡았잖아요. 왜요? 아니, 정확하게 내신이 6등급이야. 근데 고3 내신을 놓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데서 내가 이렇게 따져서 비율이란 거 옛날에도 고3 비율이 많이 비율해야 50%였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말 그냐면 고3 내신 반영비 80% 아니에요? 그런 거야. 순간 이게 무슨 소리? 그러니까 내가 너는 이제 알았어. 얘가 어딘가 본인이 잘못 봤던 누군가가 잘못 얘기했던 잘못된 정보를 이 고3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3 내신을 80%나 반영되니까 뭔가 1학기에서 뒤집고 싶은 거야. 그 내신으로. 네.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근데 이게 또 일반고도 아니었어 그 학생이. 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입시라는 건 그 학생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준 본인이 거야.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희망 그냥. 아유, 너 그냥 마지막에 80%니까 뒤집어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이 얘기 더 얘기를 하면은 네. 그 학생이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네. 알고 있어야죠. 네. 또 네, 이제 하얀 그림님께서 현실적인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네 남겨주셨네요. 하얀 그림님 네. 처음 아이디가 좀 생소하네요. 하얀 그림님. 네네, 하얀 그림님 네. 자주 나와주십시오. 예, 네.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예. 기존에 계셨던 부모님들도 이제 계속 댓글을 좀 올려주시고 채팅창이 활발해지면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하는 보람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6월 모평 이후, 지금 수시 2015년 지금 어머니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더라, 컨설팅. 지금 계속 제가 네. 전화로 받고 있고 예약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녀 저희가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뭐,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들 예약을 해주시면 예약 일정을 잡고, 네. 지방이나 이런 데는 대치동에서 컨설팅 일정 잡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네,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미리 예약하고 예약된 경우는 전부 다 상담은 대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하면 장소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좀 찾아가는 서비스로 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희도 사실 시간이 좀 안 나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대치동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 와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대치가 오시기가 더 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지니까 그냥 그곳에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는 생기부를 분석하고 아이 학과 지원 모집단은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으로 정량으로 딱딱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만 보내주셔도 가군, 나군, 다군 라인업이 나오는데 수시는 안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육모 보고 바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라인업이 나와야 되고 수시 6장의 라인업이 나와야 되고 그럼 보세요. 9편 보고 나면 바로 건설 접수 시작돼요. 그때 컨설팅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또 하나 있죠. 네. 최지선님. 최지선님. 네. 둘째 아이가 중3인데 오늘 방송 듣다 보니 과거를 준비했어야 하나 후회되네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네. 과거로 준비했어야 하나가 아니라 그냥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시험 한번 봐보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올해 과거는 과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영재고는 2차 지필평가도 있고 하고 그죠. 학원들만 믿지 마시고요. 과거는 어차피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의 학생부를 보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충분히 아이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합격 가능하니까 지금 안 늦었어요. 그냥 시험 써서 원서 쓰시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네. 갖고 보면은 가능하니까 안 늦었어요. 안 늦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세요. 네. 다만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그 영재고 8개 영재고 경기 가고 서울 가고 이거는 네.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거는 굳이 거기까지 하는 거고 각 지역에 그 뭐 고등 그 과고가 있습니다. 뭐 경기 북과고라든가 대전 과고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5월 말부터 언제죠? 영재학교는 5월 말부터더라고요. 네네네. 언제부터? 자, 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방송 진행할 거고요. 좀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제고 외고의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 계속 고교학 경제가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나? 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간 그 앞전에 이제 의대 부분들에 대한 아, 말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네. 현 고3 학생들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 고3 학생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발표가 됐다. 그러면 바로 우리 주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원래 4월 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는데 이거는 너무 나갔어요. 그리고 어쩌려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기각과 각하가 있어요. 기각과 각하라는 게 있어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기각이 뭐냐면은 우리 지훈 쌤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여성분이 나왔어. 그러면 만나봤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각이야. 기가. 근데 우리 지훈 쌤이 소개팅을 나갔어. 근데 남자가 나왔네. 미안해. 이게 바로 각하예요. 각하. 근데 이번에 의대의 행정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심리를 하겠다예요. 각하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성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의사협회에서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들 입장에서도 학칙 개정을 안 하고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법원 결정을 3, 4일 안에 해준대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뭐 네. 또 저기 일단 뭐 그거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수능 그거 문제 오류 인정해버린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재수 비용 물어줬잖아요. 그렇지. 돈 맞아요. 네, 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3대 권력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판단해 보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각하는 이거 내 일이 아니지. 니들 둘이 알아서 해. 이거였는데 네. 대부분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송 당사자성이라는 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판단해 줄게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원이 판결을 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되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그럼 마지막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원하는 대로님께서 고3 내신 관련 말씀을 하셔서요. 고3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우상향 유지도 중요하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 아이는 기말 내신에 총력을 쏟아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3점 초반, 2학년 때 2점대 초반, 3학년 1학기 중간 상대평가 3과목이 1점 후반입니다. 아이쿠 이런 원하는 대로님 Y고등학교에서 3점대면은요 이거는 뭐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는 게 아니라 영혼을 탈탈 털어서 내신을 대비하십시오. 일반고하고 다르죠? 네, 영혼을 탈탈 터세요. 네. 네, 영혼을 탈탈 털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점대면은 Y에서 그 전교 1등이 2점대 초반이거든요. 네, Y는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이 전교 1, 2등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거세요. 네. 이 정도면은 만약에 자연계 같은 경우라면은 너끈이 아마 카대 학추 받을 거고요. 카대 추천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외대부고에서 원래 카대 학추 받은 합격이거든요. 대신 거기를 아마 받게 되면은 연대와 서울대를 써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에서 아마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몰아치십시오. 마지막까지 몰아쳐야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한 방울 남은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네. 그러면 원하는 대로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됩니다. 자, 모든 분들도 다 그 원하는 대로님처럼 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디스가 대로님. 나오기를 했습니다. 뭐 일반고 제가 말씀드린 일반고 1인이고 Y고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네. 그 정도.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거, 육모 모의고사 등급도 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원래 A일 거야. 1등급 나오겠죠. 이 정도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의대를 선호하신다면은 면접에 관련된 어떤 그 내공 있는 삶을 여름방학 때 좀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학생의 성향에 맞게 좀 책도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 맞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름방학 때 좀 살짝 좀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원하는 문과, 이과. 문과, 이과. 원하는 대로님. 여기 거의 대부분 이제 이과겠죠? 여기는 거의 다양하겠죠? 없어요. 요즘에 이 학교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이과. 거의 없습니다. 자, 뭐 오늘 시청자분들 너무나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글을 다시면은 네. 진행을 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내신이 5등급이든 6등급이든 7등급이든 8등급이든 그 학생에 맞게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상담 많이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열려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활발하게 댓글과 카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저희랑 사용을 해서 저희가 기왕에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